미스트로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무려 14%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안방은 환호로 들끓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치가 잔치의 폭죽이었다면 같은 시간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화약고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조명 아래 감춰진 그림자, 그 그림자 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른 이름이 바로 허찬미, 그리고 허찬미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국민 오디션의 규칙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시청률 14%가 영광의 왕관이라면 그 왕관의 안쪽에는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콕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팀 배틀 미션에서의 무대 구성입니다. 허찬미는 아이돌 출신다운 화려함을 앞세워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문제는 그 장악이 노래의 장악이 아니라 퍼포먼스의 장악처럼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무대의 긴 호흡을 뚫고 들어오는 1분여의 마칭 드럼, 단독 퍼포먼스, 그 순간 시청자들은 트로트 오디션을 보고 있는 건지 혹은 퍼포먼스 경연을 보고 있는 건지 혼란을 느꼈습니다. 물론 북을 치는 손에 멍이 들 정도로 연습했을 수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누가 트로트 가왕이 될 만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드럼이 메인 요리처럼 튀어나온 순간 시청자들은 규칙이 바뀐 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시간 21번 더 모아 고음 한 소절을 뽑아내기 위해 감정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발음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는 노래의 무게를 퍼포먼스의 화려함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날카로운 지점은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팀들도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노래를 돋보이게 하는 양념, 무대의 맛을 살리는 감초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허찬미의 무대에서는 드럼이 중심에 서서 노래와 역할을 나눠 갖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1분의 드럼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실력 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 노래의 완성도와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볼거리의 충격이 심사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논란은 단순한 취향 싸움이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은 장면이 있습니다. 팀 배틀 결과 발표. 허찬미가 진으로 호명되는 그 하이라이트 순간. 탈락했던 어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왔고 마이크를 잡았으며 딸을 향한 눈물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이 노린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가족, 희생, 후회, 미안함, 감사함. 이 조합은 오디션에서 늘 강력한 감동장치로 통합니다. 현장에 있던 마스터들이 눈물을 훔치고 참가자들이 울컥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안방의 반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감동이기 전에 특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디션에서 사연은 무기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어느 순간부터 칼이 아니라 치트키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시청자는 프로그램에 손을 놓습니다. 이미 탈락한 가족을 가장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우승 발표 순간에 무대 위로 다시 올려 세운다. 이 장면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허락된 형식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돼 저 사람만지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기실 인터뷰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결과 발표의 무대를 가족 드라마가 점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배경이고 하나는 무대의 중심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프로그램은 트로트 경연이 아니라 감정의 생방송이 되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의 분노는 더 확장됩니다. 이게 인간극장이냐 오디션이냐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눈물이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는 노래를 보고 싶어서 채널을 켰는데 하이라이트에서 갑자기 특정 참가자의 가족 서사가 강제 상영됩니다. 그 서사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배치되고 균형 있게 다뤄졌다면 감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엔 그 서사가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몰린다는 인상이 강했고, 바로 그 지점이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불러왔습니다. 이 불공정 논란이 더 거세지는 이유는 다른 참가자들의 현실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윤서령, 윤서희 자매처럼 서로를 응원하며 눈물 흘릴 서사가 있는 참가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진짜로 삶을 걸고 울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버팁니다. 그런데 방송에선 그런 이야기가 중심 흐름에서 비껴나가거나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심지어 스페셜이나 미공개 방송에서조차 많은 무명 참가자들은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추지 못한 채 통편집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때 시청자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삭제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대 위에서 가족 인터뷰까지 한다. 이 차이를 시청자는 연출의 선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회의 불균형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편집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는 순간 국민 오디션의 명분은 흔들립니다. 또 하나의 복잡한 층위는 허찬미의 과거입니다. 그녀는 과거 다른 오디션에서 악마의 편집, 논란, 상처,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고 스스로 그 시간을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진짜라면 그것은 가볍게 소비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딛고 다시 무대에 오르는 용기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시즌에서 그 과거의 상처는 또 서사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감동보다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이야기로 설명할 것인가? 이제는 실력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연이 무대의 점수를 밀어올리는 도구가 되는 순간 오디션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조작 논란을 여러 번 경험한 대중은 이제 서사 중심 연출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영웅 만들기처럼 보이는 편집이 등장하면 시청자는 즉시 경계태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란의 마지막 불씨는 심사평의 뉘앙스에서 튀었습니다. 특정 마스터가 무난하게 탑 5 안에 들어갈 것 같다처럼 구체적인 순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시청자들은 단순한 칭찬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과가 미리 정해진 듯한 혹은 심사의 방향이 이미 설정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결승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다릅니다. 권위 있는 마스터의 한마디는 그 자체로 무게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짜고 치는 판 갖다 대놓고 밀어준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무대의 긴장감은 빠르게 식습니다. 실력으로 얻은 감동이 아니라 연출과 분위기로 얻은 결론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건 이번 사태가 허찬미 개인에 대한 증오로만 환원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핵심 분노는 한 참가자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순간 느끼는 배신감입니다. 국민 오디션은 믿음으로 굴러갑니다. 내가 응원하는 참가자가 떨어져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참가자가 올라가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바닥이 흔들리면 시청률 14%라는 숫자도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재미없다 수준이 아니라 기건 규칙을 어긴 것 같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